자, 이제 6월 말부터요. 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일정 어떻게 되는지 표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승희 국사청장 6월 26일입니다. 네. 그냥 잘 지나갈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28, 29, 30. 재밌을 것 같아요. 네.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정부 장관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무난할 것 같은데. 문제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28일입니다. 네. 29일 넘어가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30일 넘어가면 조대엽 노동부장 후보자가 있습니까? 알아서 제작진에서 지금 빨간 네모를 쳐놓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28, 29, 30일. 네. 황금회사. 김재균 차장, 이 빨간 표시가 된 세 분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세 분은 자유한국당,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을 하고 반드시 청문회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네. 그 세 후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또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세 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잘 해명을 하느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느냐, 이에 따라서 청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 지금 이렇게 표시가 안 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역시 예전에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출마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날짜가 뒤로 가 있다 보니까 아직 검증의 절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미리 예고가 된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네. 조대엽 노동부 장관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먼저 사전 검증으로 지금 언론의 네. 질타를 많이 받았었고, 지금 가장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야당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 후보가 이 두 사람이죠. 그렇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 자, 어제에서 오늘도 이틀 연속 계속 그 후보 검증 10가지 넘는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이 청문회도 28, 29, 30 이 3일이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이제 인사청문을 하려다 보니까 네.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빨간 표시를 했던 이 새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이 직무 관련성 있는 뭔가에 약간 석연치 않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네. 이건 도덕성 검증 플러스 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송영무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상곤 후보자, 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고 네. 새 후보자는 장관에서 낙마시키겠다. 네. 이런 전략을 이 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0년 전에 한 사이버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었는데 이 축사 내용 때문에 또 지금 논란이 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먼저 첫 번째 내용 들어보시죠. 졸업하는 동지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졸업의 기쁨을 누리는 동지들은 지난 3년간 위기를 맞아온 노동운동을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자본주의 계급적 모순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 형서로 공을 쌓아왔습니다. 네, 지금 축사의 앞부분 인사말인데 사용하는 단어들이요, 용어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조금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요. 구자홍 차장, 이거 네. 어떤 학교의 졸업식이었고 네. 어떤 입장으로 지금 갔었던 겁니까? 이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경기도 교육감이 되기 전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네. 한 대학의 총장을 지냈는데요. 네. 이 대학교 이름이 전태일을 따르는 이 사이버 노동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동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태일 씨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 대학인데요. 그런데 이제 대학 그 자체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대학에서 이제 내세웠던 어떤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네. 이 반제 민족 해방, 네. 반자본 사회 변혁과 이 세계 노동자 총단결 투쟁으로 받아치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대공황이라든지 어떤 침략 전쟁을 이렇게
그 물리치자라는 얘기인데 네. 이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과격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체제에 조금 이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대학의 이제 졸업식에서 지금 저런 이제 축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것인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뭐 자본주의적 어떤 계급 모순을 언급을 한 대목에서 저건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후보도 다른 후보가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당시 10년 전입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도 이 졸업식 축사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진보운동을 희화화하고 스스로 무능 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선진화를 나팔수로 하고 성장 우선주의적 개방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신발전체제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살리기에 국민 모두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맥을 잇는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 그렇죠. 이 정부의 장관 후보자잖아요. 아무리 10년 전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부 총리, 아니,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이념적 편향성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 말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는 진보 진영 안에서도 진보 특히나 김상곤 지금 후보자 같은 좀 강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인사들 사이에서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 네. 라면서 오히려 좌파 정권인 줄 알았는데 우익적인 정책을 너무 많이 폈다 이러면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저금 연설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저분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지, 그럼 네.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을 내놓을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요, 과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노동사회운동은 87년 체제 20년의 한계와 더욱 심화되어갈 신자유주의적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간 해방과 지속가능한 인류 공동체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변혁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세우고 민주적 구조개혁과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보적 민생민주주의를 모색해 나가는 게 중단기적인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쎄요, 민생, 네. 민본주의, 뭐, 이게 얘기가 혹시 교육부 장관, 그러면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 수장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체제 전복을 좀 기하는 사람이 아니냐, 뭐 그래서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그 있거든요. 대목을 지금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네. 말씀하신 체제 전복 또는 사회주의 혁명 네.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네. 마지막에 진보적 민생 민주주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상은 자유인데 네네. 문제는 이 김상곤 이 전 교육감이죠. 지금 후보가 학자로서나 네. 아니면 재야 운동가로서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저런 주장을 한다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상적 편향성의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사회부총리 겸 이 교육부 장관으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주 네. 심각한 적신호가 들어온 그러한 발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교육감 선거로 뽑잖아요. 네. 정당 공천 없습니다. 네. 정당 공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정당 공천 안 하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정당에서 후보를 내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가리가 아웅일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정당 공천 안 하는 것이거든요. 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품성이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이 살펴봤고요. 다음 5위 소식이 남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